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8배 김말순 할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이죠. 남편이 평생 모아둔 재산 덕분에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적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말순 씨도 몰랐습니다. 말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5세 아들 김진수.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며느리 박미영과 함께 근처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면 찾아오고 가끔 안부 전화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 때마다 재산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적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험은 어떤 걸 들어놨는지. 말순 씨는 처음엔 자식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박미영. 그녀는 말순 씨를 대할 때마다 묘한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휴대폰만 보거나 말순 씨가 무언가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죠. 한 번은 말순 씨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택시 타고 가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그날 말순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지? 어머니일까? 아니면 그냥 재산 목록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달 15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냄새 때문이었죠.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불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에 살지 않는데 왜 새벽에 여기 있는 거죠? 말순 씨는 황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천장을 타고 번지고 있었죠. 어머님, 빨리 나가세요. 며느리가 말순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죠. 말순 씨는 정신없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119에 신고를 했고 곧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불은 생각보다 빨리 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말하길 부엌에서 시작된 화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지만 부엌 쪽은 완전히 그을렸고 거실도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간단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소방관은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자기 전에 가스 밸브를 잠갔어요. 매일 확인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니 다행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경관님.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저희도 걱정이에요. 말순 씨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경찰은 단순 실화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떠나고 이웃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 씨는 그을린 집 안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쩌시려고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옆에 서 있었죠.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얘기하죠. 그날 밤 말순 씨는 아들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손, 그 이상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왜 새벽 2시에 이 집에 있었는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생각보다 안 탔네. 좀 더 확실하게 할 걸 그랬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요양원 알아보면 되잖아. 저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면 돼. 그럼 아파트는 우리 명의로 넘기고. 말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며느리가 일부러 불을 낸 건가?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말순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나타난 것, 그 차가운 손, 경찰 앞에서 치매 운운한 것,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일 생각해보니까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좋은 대로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재산 때문에.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씨는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을린 집 안에 혼자 서 있던 말순 씨는 곧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밸브는 잠겨 있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기억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라이터였습니다. 말순 씨는 라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라이터는 누구 거지? 말순 씨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현관 쪽을 향하고 있는 소형 카메라였죠. 몇 년 전 도둑 예방용으로 설치한 거였습니다. 말순 씨는 재빨리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집을 나오며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라고.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저들도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 치밀하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한 수 배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 말순 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둘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말순 씨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재 사건부터 며느리의 음모까지. 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없어. CCTV가 있긴 한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거야. 그리고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럼 어쩌려고? 말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척을 할 거야. 다음 날 말순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집 정리를 좀 더 하고 싶으니 며칠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요. 아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곧 요양원에 갈 거니까 마지막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자고요. 말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자는 말순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말순 씨는 먼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재 당일 새벽 영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뭔가를 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불을 피우는 동작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쪽으로 가서 또 뭔가를 했습니다. 약 10분 후 며느리는 다시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완전히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다시 들어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어머니, 불이야.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며느리가 한 짓인가?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범죄자였죠. 말순 씨는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시죠. 알았다. 말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친구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정말 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말순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적금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그곳에 이체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죠.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 등본도 떼어뒀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그 사람들한테 줄 생각은 없습니다. 말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말순 씨는 서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죽은 척하기. 말순 씨는 친구 순자와 자세한 계획을 짰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말순 씨는 평소처럼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친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말순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자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가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말순 씨를 확인했습니다. 말순 씨는 숨을 아주 약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씨, 큰일 났어요. 말순이가 쓰러졌어요. 아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말순 씨를 쳐다봤습니다. 말순 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말순 씨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사실 말순 씨는 의사와 미리 상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순자의 친척이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협조를 구할 수 있었죠. 물론 의사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둘은 다급하게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날 밤 말순 씨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모두 협조자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 부부가 보였습니다. 둘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뭐 어때?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보험금이랑 아파트 합치면 얼마지? 한 10억은 되겠지. 와, 대박.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순 씨는 침대에 누워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몰래 녹음기를 복도에 설치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연기였습니다. 말순 씨는 몰래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 뒤쪽 빈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물론 관 안에는 말순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인형이 들어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문상객들을 맞으며 슬픈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명에 이전하면 되는 거지. 응, 변호사가 유언장 있는지 확인해 본대. 유언장? 그런 거 없을걸. 어머니가 그런 거 쓸 분이 아니잖아. 둘은 웃었습니다. 말순 씨가 죽었다는 사실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순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 씨의 적금이 이미 해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해지된 거예요? 2달 전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갔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어머니가 적금을 해지했대. 뭐? 그럼 돈이 어디 갔어? 둘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만 팔아도 수억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말순 씨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이었죠. 아들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인께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겁니다.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씀 조심하시죠. 고인을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부부는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불을 제대로 냈어야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 당신도 동의했잖아. 아니야. 처음부터 당신 아이디어였어. 둘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집에서 또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글쎄. 근데 화재 사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온다던데. 뭐? 왜? 의심스러운 화재라고.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걱정 마. 하지만 증거는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라이터까지. 모든 증거가 말순 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 씨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친구 순자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말순 씨는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직 경찰은 말순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네, 김말순입니다. 죽은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말순 씨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까지요.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불을 냈습니다. 아들도 공범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며느리가 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아들 부부가 재산을 노리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둘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아들 부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말순 씨가 살아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말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의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닥쳐라. 이제 어머니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재산을 노리며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보험금이랑 아파트 합치면 얼마지? 한 10억은 되겠지.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 및 방화, 보험 사기 예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죽은 척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며느리의 살인 음모. 가짜 장례식으로 밝혀내다 78세 할머니. 자식의 배신에 맞선 치밀한 계획. 뉴스에서는 말순 씨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동시에 말순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말순 씨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말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저런 사람들한테 넘겨줄 순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세우고 싶었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해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먼 범죄자였을 뿐이죠.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번 재생됐습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자식들 정말 용서 못합니다. 저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살인미수 및 방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재산을 노리고 노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 씨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합니다.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제 아들이 저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조용히 살 거예요. 제가 기부한 재단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요.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말순 씨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손녀와 함께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말순 씨의 딸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손녀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이번 사건 내내 말순 씨 곁을 지켜준 것도 손녀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말순 씨는 손녀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죠? 손녀가 물었습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글쎄. 아들을 잃은 건 슬프지.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무엇보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둘은 한참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집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재산을 잃었지만 존엄을 지켰다. 아들을 잃었지만 정의를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그날 저녁 말순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손녀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먹던 화려한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고맙다 우리 손녀. 말순 씨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마음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두려움에서도 배신에서도 탐욕에서도 자유롭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순 씨를 존경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회를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며느리로부터는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말순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순 씨는 바닷가를 걷습니다. 손녀와 함께 천천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집이었지만 되찾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